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장마감 끝까지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1월 효과에 이어서 2월 효과까지도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걸까요? 자, 오늘 오전장에 양대 지수 조금 흔들리는 듯 했지만 지금 현재는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시각 현재 시장 상황부터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대형주들의 강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대표주들의 움직임 상당히 좋은데요.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이 시장 예상보다도 양호한 실적을 내놓은 메타가 20% 이상 급등하면서 기술주들의 랠리가 계속됐는데요. 이에 우리 인터넷 대표주들도 상승 탄력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이 네이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컨퍼런스 콜에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올해 상반기 새로운 검색 경험인 이 서치 GPT를 선보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챗 GPT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이버 현재 5%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 역시 4%대 상승 중입니다. 이 밖에 게임주들도 현재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자동차주들도 싱싱 달려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 차질로 인해서 다소 좀 힘든 시기를 보냈던 게 지난해였다고 한다면 다행히 이제는 공급망 완화와 함께 이 생산 정상화 흐름도 뚜렷하게 포착된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현대차 그룹의 미국 시장 내에서의 점유율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소폭 상승했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차, 기아, 오늘 자동차 대표주들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차 현재 2%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기아 2%대 강세입니다. 하지만 오늘 증권주들 움직임은 다소 무겁습니다. FOMC 회의라는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어제까지 잘 달렸던 증권주들 지금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나투자증권 10%대 하락하고 있고 SK증권 역시 10%대 주가 밀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유안타증권 3%대 약세고 대신증권 2%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시장 저와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래도 지수 움직임은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이 시장 우리가 좀 더 잘 견디려면 어떤 전략 취하면 좋을까요? 마감인반 60분의 승부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럼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 업종 알아보는 시장 극과 극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극과 극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로운 분과 함께 하다 보니까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현재 시장에서는 또 어떤 업종이 상승하고 있고 어떤 업종이 하락하고 있는지 일단 화면을 통해서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장 강세 업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락률 모두 오후 2시 반 기준입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서 거의 2%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퀄컴, 구글과 이 XR 협업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에 메타버스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지금 고르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성장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게임주들 움직임 상당히 좋은데요. 게임주 현재 1%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IT, 기술주들 역시 오름세 보이는데요. 소폭의 오름세 챙기고 있습니다. 반면 하락하고 있는 업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행 관련주들 오늘 좀 밀립니다. 0.4%대 하락하고 있고 로봇 관련주들 다른 성장주, 기술주들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로봇 관련주들은 오늘 거의 1%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표주, 사실 오늘 반도체 대표주들의 움직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SK하이닉스가 이 낙폭이 조금 크게 잡히면서 반도체 대표주 0.5%대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업종이 상승하고 있고 또 어떤 업종은 하락하고 있는지 일단 화면을 통해서 좀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메타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사실 그 전일에도 이 시간 외 거래에서 메타는 이미 급등세를 좀 시연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메타가 호실적과 함께 오름세를 보여줬는데 거의 20%가 넘는 급등세였습니다. 또 여기에 삼성전자의 지금 메타버스 3자 동맹 소식으로 인해서 좀 쉬어가나 했었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가장 좀 눈에 띄는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난해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좀 이 산업 태동기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좀 본격적인 성장기에 들어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요. 자, 팀장님, 아무래도 대기업들이 좀 이 시장에 뛰어들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커지는 상황인데 올해는 메타버스 이 산업의 본격적인 성장세를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성장세보다는 그쪽에서 이제부터 막 시작된다는 하드웨어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메타버스 관련주 같은 경우에 재작년 하반기부터 대세적인 시세를 냈었는데 그때는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 전반적으로 함께 움직였다. 그다음에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자이언트 스텝 같은 소프트웨어 종목군들이었어. 그런데 올해 메타버스가 좀 관련 종목군들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 뭐 삼성도 그렇고 구글이라든지 애플 같은 경우가 XR 기기를 출시할 것으로 전망하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이슈가 되면서 크게 주가가 성장세를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아무래도 대기업 효과가 나오고 있어요. 대기업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골목 시장에 들어가진 않죠. 아무래도 먹을거리가 좀 있어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시장이 대기업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시장이 점점 커지고 그거에 따라서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그 수혜를 얻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XR 기기를 개발한다. 퀄컴과 구글과 함께 개발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XR 관련주들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새로운 기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어요. 지금 핸드폰을 구매를 할 때 보면은 어떤 거를 이제 중점으로 보시나요? 핸드폰을 구매를 하실 때? 글쎄요. 일단은 좀 잘 기능들이 구현이 되는지 그리고 카메라를 아무래도 저는 좀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지금 기사 같은 것들도 보면은 새로운 갤럭시 신제품이 나왔다 하면은 카메라 화소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잘 찍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기존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카메라 화소가 좋으면 좋은데 사실 지금 같은 저는 갤럭시 S20인데 아직까지 만족하면서 삽니다. 굉장히 오래전 기종을 네, 쓰고 계시네요. 저 4년 전 기종인데 그럼에도 카메라가 지금은 3개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신제품 출시가 되는 카메라는 5개가 달려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새로운 기기가 출시가 되더라도 카메라 같은 경우에서 이제 만족을 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다 보니까 사실상 새로운 기기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뭐 그렇게 특별한 요소가 없다고 보니까 사실 스마트폰 시장도 규모가 계속적으로 축소가 되고 있고 그렇죠. 아무래도 예전에는 2년마다 핸드폰을 바꿔줬어야 됐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기기 성능이라든지 조금만 지나면 4G에서 5G 이런 식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사실상 2년마다 바꿔야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화소라든지 성능 같은 경우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사실상 배터리 문제만 없다면 그렇게 크게 바꿀 이유가 없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축소가 되다 보니까 사실 디바이스 시장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커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새로운 기기가 출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XR 기기가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XR 기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집에 없어요. 우리 집에도 없고 옆집에도 맞아요. 없고 주변에도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게임장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XR 기기 게임장 뭐 일부 에서만 좀 찾을 수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XR 기기는 메타버스를 위한 대중화가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동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삼성도 XR 기기에 뛰어들고 있고 애플도 XR 기기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보니까 사실 대기업들이 뛰어들게 되면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차적으로 대중화가 되면서 다운이 되고 성능 같은 경우에 업그레이드가 되는 식으로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PC 시장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옛날에 PC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런데 뭐 2차 반도체 치킨 게임이라든지 관련했을 때 보급형 PC가 보급이 되면서 우리 집 각각의 PC가 나오게 되고 점차적으로 성능도 좋아지게 되면서 지금 여기에도 노트북이 있고 집에도 노트북이라든지 다 있잖아요. 볼 수 있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PC라든지 스마트폰을 대체해서 XR 기기가 그 시장을 대체하는 게 아닌가라고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거기다가 메타버스라고 하게 되면은 기대가 되는 게 지금 Z세대, 알파 세대들이 메타버스를 굉장히 친숙하게 여기고 있다고 해요. 근데 메타버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얼마나 현실감을 온라인 세계에서 잘 구현해냈는지다 보니까 지금 제가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니까 로블록스를 좀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주변 학부모님께도 여쭤보면은 로블록스에 결제하는 금액이 좀 상당 부분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체감을 잘 못할 뿐이지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그 세계를 잘 체험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자라났을 때 어른이 되고 그리고 주 소비층이 된다면 그 시장은 이제 우리들이 스마트폰 시장을 처음으로 접하게 됐을 때처럼 앞으로 주도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현실감 있는 세계를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XR 기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도 우리한테는 그냥 좀 이 종목명으로 좀 존재를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어린 친구들은 이걸 좀 누리고 있네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로 좀 더 들어오려면 조금 더 대중화되는 것들이 필요할 텐데 일단 뭐 대기업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가격이 내려오고 성능 면에서는 그 전과 확실히 다른 모습들 나타나면서 대중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이야기도 좀 나눠야 봐야 될 텐데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사실 메타버스 뭐 앞서서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저희들한테는 아직 실질적으로 다가와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어떤 개념적으로 존재하는 기분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주식 시장에서도 그냥 메타버스 이름만 가진 종목들이 많이 거론되고 뭐 그러기도 했는데 그러면 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제 성과가 뭐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도 궁금하거든요.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AR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기기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활용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보니까 관련 서비스를 영위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일단 수익 같은 면에서는 조금 부진한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XR이라든지 AR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10,000개 이상의 고객사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관련 플랫폼을 영위하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 핵심 AR 기술을 보유하게 되면서 관련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VBS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현대차라든지 정부 측과도 협업을 한 이력이 있다 보니까 관련해가지고 플랫폼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MP라든지 자이언트 스택 같은 XR 관련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영위하는 기업들의 강세가 나타냈지만 사실 메타버스 했을 때 모멘텀이 붙는다면 가장 크게 상승력이 붙는 기업이 넥스트거든요.
지금 주가의 하락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이 붙었을 때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군이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플랫폼을 영위하는 기업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뭔가 다른 차별화되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넥스트는 그래도 저희가 좀 기대감 갖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짚어봐야 될 텐데요.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양치기 소년이 되는 건 아닌지 또 걱정이 됩니다. 좀 오르나 싶으면 다시 또 하락하는 모습들 여태까지 계속 좀 반복이 되었던 그런 패턴인데 오늘 시장에서도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주춤한 모습입니다. 자, 리오프닝 관련주들 사실 그 전까지 중국이 문을 연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중국이 한국발 입국자들 좀 제한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리오프닝주 이 주춤하는 거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앞으로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리오프닝 관련 섹터 했을 때 작년 하반기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너무 선반영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중국 간의 노이즈가 1월 초부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풀리고 있지 않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최근 이슈도 사실 리오프닝 관련했을 때 없다 보니까 약간의 차익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면서 LG 생활건강이라든지 호텔신라 같은 경우를 봤을 때 4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게 되면서 차익 매물이 조금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리오프닝 섹터, 눌림목이 나오면 나올수록 계속 매수를 해야 되는 섹터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행 섹터에서 좀 주가의 하락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오프닝 섹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선 보고 있는데 리오프닝 섹터 했을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게 우선 첫 번째로 중국 관광객이 다시 돌아오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적이 다시 개선되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 전자 같은 경우에는 산업에 대한 섹터가 다시 턴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인데 아직까지는 중국 간의 힘겨루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 확진자가 다시 한번 줄어들고 있고 특히 춘절 이후로 다시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우리나라도 다시 중국 관광객들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비자 발급이라든지 관련했을 때 리오프닝 관련주들 중국 모멘텀으로 다시 한번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봐야 되는 게 실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일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우려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서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실적에 대한 부분 다시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내수 여행객들이 코로나 이전 대비했을 때 80% 정도로 회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문화생활 같은 거 있잖아요. 영화라든지 뮤지컬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과 대비했을 때 120% 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내수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고 다시 한번 해외로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게 됐을 때 그렇게 된다면 중국인들의 자금력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에 크게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제가 기사를 봤었는데 중국인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금한 금액이 약 5경입니다. 정이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내수 소비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쓰게 된다면 그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베이스로 지금 리오프닝 섹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눌림목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리오프닝 주가 오늘은 좀 주춤하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좀 더 빠질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여지들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두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상승 업종 또 하락 업종 같이 다 둘러봤는데요. 지금 현재 김시은 팀장님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예상외로 지금 1월 증시에 이어서 2월 증시도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팀장님 지금 현재는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지금 선익 시스템 가지고 왔는데 아무래도 메타버스 같은 경우엔 성장주의 개념이다 보니까 하드웨어 쪽으로 먼저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글로벌
IT 기업 같은 경우에 XR 기기를 출시를 하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XR 기기를 출시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뉴스에 맞춰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소형 OLED 증착 장비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소형 증착기 시장에서 관련 시장 점유율 전 세계에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세계 최초로 3000 PBI급 LBG 방식으로 OLED를 개발했는데 이런 방식이 굉장히 얇은 수준으로 구현이 가능하고 LBG 방식이다 보니까 조금 더 선명한 화질을 구현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사실 XR기기 같은 경우에는 선명한 화질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크게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삼성 디스플레이가 주요 매출처이다 보니까 관련해가지고 삼성이 OLED라든지 디스플레이 쪽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고 XR기기에도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의 수혜를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지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박스권 뚫고 갭 상승한 부분 깨지 않으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접근을 하기보다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21,000원에서부터 22,000원 사이로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9,000원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선익 시스템 지금 가격 전략까지도 제시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이제는 슬슬 내일장에 대한 고민도 해결을 해봐야 될 텐데요. 지금 이 시간 내일런 통해서 그 고민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내일런은 S인베스팅 코리아 임혁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앞서서는 오늘 시장을 분석을 해봤고요. 이제는 내일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문 열리자마자 주목하면 좋을 업종은 무엇인지 지금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업종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미 큰 주목을 받았었죠. 2차 전지가 선정됐습니다. 작년에 정말 2차 전지가 폭발적인 성장세를 좀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지금 2차 전지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2차 전지들의 시장이 될 거다라는 장밋빛 전망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다소 좀 쉬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저희가 2차 전지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은 우선은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부진함을 보였었는데 테슬라 급락 영향 그리고 고금리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감이 좀 더해지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힘든 모습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2차 전지 관련주를 좀 공략하려는 이유는 힘든 만큼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종목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다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렇다고 미래를 바라본다면, 안 오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2차 전지는 또 금리가 좀 안정화가 되고 있는데, 자, 안정화되면 될수록,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우선은 또 2차 전지가 충전해서 쓰는 배터리죠. 자, 쉽게 말해서 충전식 건전지나 휴대폰 배터리 등을 좀 생각하시면 편하겠는데,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관련 지을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전기차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전기차의 움직임이 좀 좋다면은 2차 전지도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은 2차 전지를 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인플레이션 법안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현재 글로벌적 친환경 정책을 또 펼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기름에 대한 그런 수요보다는 풍력이나 태양광,
수소들이 이제 뭐 친환경 에너지가 좀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는 좀 또 뭐로 중요하죠? 뭐로 충전하죠? 자, 전기로 충전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원전 비중을 늘린다는 소식들이 좀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좀 많이 확인을 하셨을 텐데, 앞으로 전기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은, 앞으로 뭐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고, 그리고 2차 전지 시장이 확대가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증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자, 그래서 향후에는 원전과 함께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2차 전지는 네, 대표적으로 전기 자동차가 있는데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사업이 이제 로봇이 있죠. 자, 로봇은 그럼 과연 석유로 움직일까요? 제 생각은 배터리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로봇 사업이 많이 커지면서 배터리 수요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자, 그렇다면은 더 나아가서 항공 모빌리티, 자, UAM이죠. 자, UAM은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떠올릴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아마도 기술력이 급격하게 발전을 하면서 UAM도 이제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배터리를 장착해서 사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도 자, 현재 뭐 전기 자전거도 있죠. 자, 2차 전지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제 2차 전지 수요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을 잘 노려서 박앤셀 기간에 매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최근 또 이슈를 좀 살펴보면은, 자, 포스코 케미칼이 인조 흑연 음극재 생산 능력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나왔죠. 현재는 또 1단계 공장을 준공을 했죠. 자, 완공을 했는데, 자, 그래서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내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이죠. 자, 2단계 공장이 내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인데, 자,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은 기존 1단계에서 8,000톤이었었는데 총 이제 2단계까지 하면은 1만 8,000톤이 예상이 되면서 60kW시 전기차가 약 47만 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인조흑연 같은 경우는 천연흑연 대비해서 배터리 수명을 늘리고 충전 시간을 단축하는 강점이 있고, 또 이에 투자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 좋은 움직임을 기대할 수가 있고, 또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음극재 소재는 독립의 속도를 더욱더 내면서 국내 2차 전지 산업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를 지금 좀 가격이 저렴할 때 보셔야 된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사실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중에서 대체 어떤 종목에 눈길을 주면 좋을지 지금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장비 상장 기업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 선정될 것 같은데요.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나노텍이 선정됐습니다. 미래나노텍 최근 연일 좀 급등을 하다가 오늘은 계속해서 파란불 켜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여전히 하락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5%대 하락하면서 17,25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미래나노텍 선정을 해주셨는데 사실 미래나노텍이 어제까지 6거래일 연속해서 좀 급등세를 보여왔잖아요. 오늘은 좀 숨을 고른다고는 해도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일지 좀 궁금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주목하고 계신 걸까요? 일단 그 미래나노텍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원래는 LCD 과학 필름, 뭐 터치 패널, 윈도우 필름, 그리고 뭐 전자기기용 노이즈 필터 등을 좀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 IT 디스플레이 소재 전문 업체인데, 그 자회사가 작년 2월 달에 2차 전지 소재 전문 기업을 또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양극재 첨가제와 또 수산화 리튬, 분말 가공 등을 또 포스코 케미칼 등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포스코 케미칼이 말씀드렸듯이 2단계 공장을 증설을 한다고 하는데, 자,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2차 전지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자, 포스코 케미칼 자체가 종목이 무겁기 때문에, 뒤에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을 이제 공략을 하다 보니까 제가 미래나노텍을 보게 됐고요. 또 자회사가 또 급증하는 수산화 리튬, 수요에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 본사에 위치한 이제 대구 달성군 부근에 신공장 증축을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신공장 증축으로 인해서 이제 수산화 리튬 생산 능력은 2만 톤에서 4만 톤까지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래나노텍은 지금 뭐 이슈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 포스코 케미칼의 좀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라고도 좀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뭐 차트의 흐름을 본다면 일단 일봉상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봉상의 차트를 살펴본다면은 현재 뭐 그 최근 들어서 한 1월 26일부터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지금 그 2월 2일 목요일 날, 자, 어제가 되겠죠. 자, 어제 61선까지 이제 그 돌파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61일 평선이 그 저항선이 굉장히 강하죠. 저항선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조금 오늘은 좀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그래도 자, 5일 이평선은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단기 이평선은 이탈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단은 조금 더 이제 조정받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건강한 조정을 받는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주봉을 봤을 때도 이제 그 21평선을 지금 올라탔습니다. 자, 중심선을 올라타면서 지금 그 강하게 또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일단 그 스윙 종목으로도 좀 가져가시기가 편하다. 자, 이번 이슈로 못 올라간다면은 이제 스윙 종목도 편하다. 자,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월봉을 봐야겠죠. 자, 월봉을 봤을 때는 그 차트가 이동평균선이 아직까지는 이제 완전 이쁜 정비열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61평선이 121평선보다 이제 밑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또 이제 돌파를 하려고 이제 조금씩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조정받는 구간에서 조정받는 구간에서 그 61평선이 121평선을 돌파할 때를 노려준다면은 기술적 분석으로도 딱딱 맞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월봉 또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일단 그 단기 이평선이 그 정배열이 되어 있는데, 자, 5일 이평선 위에서 주가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지금 5일 이평선에서도 지금 그 강하게 지지 라인이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종목 그 2차 전지를 좀 보셔야 되고, 그 중에서 이제 미래나노텍을 보셔야 되는 것은 포스코 케미칼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고, 포스코 케미칼은 지금 공장 증축 등등으로 해서 앞으로 수혜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섹터들이 있고, 자, 그 중에서 2차 전지는 나중에 미래 먹거리의 필수품이죠. 말씀드렸듯이 뭐 로봇 관련주나 뭐 UAM, 그리고 뭐 전기차는 물론이고, 앞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이 인간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2차 전지가 저는 이제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쯤은 2차 전지는 조금 시장이 안전하게 좀 반등을 보일 때 한 종목 정도는 좀 가지고 가셔야지 나중에는 좀 후회를 하시지 않을 거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또 지금 뭐 시장 상황이 그래도 좀 나아지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많이 둔화됨에 따라서 이제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그리고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잘 공략하시면은 여러분들도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나노텍을 제가 또 그 시초가로 매수를 하셔도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지지 라인이 잘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초가로 좀 진입을 하셔도 되고, 손절가는 제가 또 그 15,800원, 15,800원을 또 잡아드리고, 자, 15,800원은 제가 그 일봉상으로 121평선을 좀 이탈을 한다면은 그때는 손절을 좀 하시는 게 맞고, 121평선이 이제 이탈을 한다고 한다면 그 저항 라인, 지지 라인이 굉장히 큰 선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크게 폭락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셔야 돼서 손절가 15,800원 드리고, 목표가는 제가 뭐 앞으로는 쭉 계속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크게 상승할 수 있겠지만 1단계, 1차적인 목표가를 제시를 좀 해드리자면은 2만 원 선까지 이제 보시면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장에서 미래나노텍 꼭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선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영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마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현재 동시호가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43% 오른 2,479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3거래일 연속해서 매수 우위인데요. 오늘 역시 이 제조업, 전기전자 대형주 위주로 물량 쓸어 담고 있습니다. 한편 오전장에서 2,700억 원대 매도세를 기록하던 기관 팔자세도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약화됐는데요. 기관 현재는 952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등락 엇갈리고 있는데요. 반도체 혹한기 속에서 감산에 대해서 상반된 전략을 세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주가 움직임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소폭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1%대 약세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0.25% 오른 766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확인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제까지 2거래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섰는데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모두 팔자 전환했습니다. 외국인은 65억 원, 기관은 458억 원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합니다. 대체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만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에코프로 그룹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에코프로 BM 소폭 약세입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이정수 전문가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증시 오름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움직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도 계속 오르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뭐가 불안해서 그런지 자꾸 주식을 매도하고 있고 이러면 시장은 안 빠집니다. 단 테마주의 순환매 굉장히 좋고요.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 시장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재미있는 시장이라 그랬고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이제는 저도 지겨워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들었다면 이제 지겨울 때도 됐죠. 상승장은 아니지만 상승장과 같은 박스권장입니다. 테마주 굉장히 강하고요. 챗 GPT가 쏘아 올린 공이 지금 모든 IT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듯한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로봇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은 인공지능에서 파생하는 뭐 통신이라든지 아니면 뭐 메타버스라든지 계속 순환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잘 가고 있고요. 그리고 영상 콘텐츠도 강했고 근데 오늘 특이한 게 빠지는 종목이 더 많았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개인들의 체감이 별로 좋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냥 빠진 종목이 더 많으면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체감이 좋았던 사람들은 메타버스 관련주를 갖고 있거나 영상 콘텐츠를 갖고 있거나 제가 영상 콘텐츠는 올해 내내 계속될 거라 그랬죠. 그리고 영상 콘텐츠도 VR, AR, XR 이게 이제 포함이 되는 메타버스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게임주도 마찬가지고 오늘 강했죠. 게임주도 강했고 그래서 이쪽 애들로 갖고 있던 사람들이 오늘 체감이 좋았을 거고 반대쪽에서 뭐 제약주를 갖고 있던 아니면 뭐 철강주 물론 많이는 안 빠지겠지만 종목들이 지금에서 뭐 많이 빠지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다른 데는 잘 올라가는데 상대적으로 못 올라가면 기분이 안 좋죠.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더 많이 빠진 느낌이 들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차별화 느낌이지만 차별화는 아니고요. 그냥 갈놈들만 가기 위해서 계속 개인들을 털고 가는 그런 흐름의 좀 느낌이 좀 강했습니다. 하여튼간 다음 주도 좋을 겁니다. 시장 급락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거 급락 쉽지 않습니다. 이 수급에서 그리고 이 모멘텀에서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성장기 기술주 올라갈 이유가 생겼죠. 금리 인하 올 하반기 할 수 있대잖아요. 물론 저는 안 믿어요. 미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주식이 올라가는데 그거는 믿어요. 그래서 뭐 금리 인하는 나중에 막상 해보면 그게 진짜 하는구나 그거고 어쨌든 지금은 금리를
뭐 많이 올리겠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제한적으로 내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장주 기술주들 하여튼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그쪽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였고요. 이 흐름이 다음 주도 이어질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계속 그쪽을 위주로 붙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 두 가지 살펴볼 건데요. 먼저는 자이언트 스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이언트 스텝. 이거는 이제 아침 방송에서 표역 종목으로 추천을 했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 거래가 좀 많이 실렸어요. 거래가 이미 벌써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30분 만에 어제와 거의 동일한 거래량을 실었고 1시간 만에 어제 거래량을 넘어갔죠. 그러니까 오늘 이게 600만 주인가요? 600만 주. 그러니까 거래량이 평소에 뭐 15만 주, 18만 주, 뭐 이렇게 30만 주 이렇게 실렸던 애가 갑자기 거래량을 이렇게 빌딩처럼 세웠습니다. 그러면 거의 간단한 뜻이에요. 자, 왜 올라갔는지를 보면은 이슈는 이제 메타죠. 어제 미국 시장에서 구 페이스북 이름 바꾼 메타.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 쪽인데요. 메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퀄컴, 구글, XR에 대한 이제 협업 기대감. 그래서 VR, AR의 이제 확장인데 혼합 현실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쪽 혼합 그 가상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확장 현실, 확장 현실이 더 맞겠네요. 확장 현실이 XR.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IT 기기들이 이제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면서 작년부터 그런 예상도들은 많이 나왔는데 그게 설마 진짜로 뭐 단기간에 뭐 되겠어, 뭐 된다 그래서 그게 뭐 소용성이 있겠어? 뭐 그 기계 나와봤자 뭐 얼마나 뭐 사람들이 쓰겠어 했는데 챗 GPT가 지금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학습을 하고 계속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그거에 준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꺼내지 않았을 뿐 챗 GPT, 오픈 AI라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그거를 꺼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1억 명 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매일 접속자가 1000만 명이 넘어가고요. 이게 엄청난 파급 효과로 전 세계에 지금 퍼지면서 사람들이 이거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대한 지금 각국의 IT 기업들이 이거를 그러니까 이전에도 기술이 아예 없던 게 아니고 숨겨놨던 기술들을 꺼내가지고 이게 접목이 돼서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서는 이게 되겠어가 아니고 지금 저도 잠깐 한번 써봤는데요.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말 사고를 하면서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정보를 친구와 대화하듯이 그리고 인간처럼 얘네들이 뭔가를 찾아서 작성해주고 어느 부분에서는 뭐 논문을 쓴다라든지 무슨 뭐 인사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독후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인간보다 더 잘 쓴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부분이 꼭 글뿐만 아니라 많은 영역에서 그렇죠 많은 영역에서 뭐 냉장고 전기밥솥 그다음에 뭐 전자레인지 뭐 TV 이런 데도 당연히 인공지능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효용성을 본다 그러면 이게 이제 현실로 조만간에 다가올 것 같은데 이 자이언트 스텝은 거기 관련주예요. 인공지능 쪽은 아니고요. 인공지능 확장이 되게 되면 이거를 인공지능으로 영상을 만드는 그래서 영상 콘텐츠 관련주 쪽인데요. 이미 삼성전자하고 현대차하고 협업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뭐 제품 이런 부분에서는 그리고 가상공간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그리고 이제 XR 확장현실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이브라든지 아니면은 SM에 대해서 과거에 협업하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이 이슈가 지금 되게 특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잘 움직이겠지만 자이언트 스텝도 우상향으로 꾸준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조정받으면 또 사시면 되고요. 어쨌든 아침에 표역 정보 들었던 건데 18%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80%, 100% 다 올라갔어요. 인공지능 저쪽에 로봇 관련주들은. 근데 얘는 그거에 비하면 좀 못 간 거니까 조정받으면 좀 사봐도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는 네이버입니다. 뭐 네이버도 내용은 비슷해요. 네이버도 뭐 내용은 비슷한데 오늘 거래가 실렸죠. 시가총액이 좀 커요. 아까 전에 자이언트 스텝은 한 5천억 정도가 되는데 얘는 시가총액이 34조나 됩니다. 아니, 그렇죠. 34조가 맞죠. 34조 정도가 되는 34조 6천억 되는 엄청 이제 사이즈가 이제 다른 거죠.
얘는 뭐로 움직인 거냐? 네이버나 뭐 카카오 이런 애들은 뭐 게임주로 들어가지만 뭐 웹툰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이쪽에서 이제 그 서치, 그러니까 그 검색, 서치 GPT를 출시를 예고하고 있다라는 이제 기사가 뜨면서 온 정보점 돌파가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메타랑 비슷하게 보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네이버도 거기에 대한 미래 가치를 지금부터 포함을 해서 강하게 움직이는데 아마 삼성전자의 그 위용을 이제 네이버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IT가 올까라고 고민해 보면 아마 네이버가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지 않을까 미래 먹거리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치 GPT 출시 예고 때문에 강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더 갑니다. 더 가는 거니까 지금 IT의 이제 대장이 얘가 될지도 모르죠. 삼성전자도 대장이고요. 근데 만만한 건 네이버. 자, 세 번째는 이제 이지케어텍인데요. 실전 매매 정수에서 아침 방송에서 드렸던 건데 오늘 유비케어, 인피니티 헬스케어 뭐 다들 강했죠. 이지케어텍도 목표 의료주로 해서 강했는데 56%까지 올라갔는데 이거 눌려도 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35,000원까지 여전히 가져가도 된다. 그러면 한 64% 정도 수익 날 거거든요. 지금 56% 수익인데 더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 90점수, 매수포인트 90점수, 메타버스 90점수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수의 신현수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발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1월이 이렇게까지 강하리라는 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기분 좋은 움직임 지금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을 예상하기가 힘들듯이 우리의 하루하루도 예상하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하지 못하게 갑자기 서울경제TV를 떠나게 됐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저는 떠나지만 계속해서 마감인박 60분의 승부는 계속되니까요.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떠나듯이 또 갑자기 언젠가 사고처럼 만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와 함께해 주셨던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